전편 동영상에서 좌표 방식으로 움직이는 그 어떤 반도체에 대해서 또는 저장 장치에 대해서 또는 그런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되고요. CPU든 GPU든 마더보드 또는 뭐 그래픽 보드, 하드 디스크 저장 또는 SSD도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모든 형태의 저장 장치가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떠나서는 컴퓨터 자체에서 또는 어디가 수리가 발열이나 어디가 수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그렇죠. 좌표 방식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TV에서도 어떤 제품 안에서도 어떤 선로가 이상이 있고 어떤 고장이 일어나는지를 좌표 방식으로 발열난 부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나 로봇에서도 어디서 고장이 났는지 좌표 방식으로 자동차 안을 가로 세로로 쪼개고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1cm, 0.5cm 단위로도 할 수 있어요. 0.1cm 단위로도 쪼개서 가로 쪼개서 발열의 위치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고장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이렇게 신호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그쪽만 수리하면 됩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가 고장을 스스로 진단하는 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컴퓨터도 TV도 앞으로 스스로 고장을 진단할 거예요. 가까이는 그 발열에 대해서 온도 체크로 인해서 이상 발열이 일어나는 지점을 좌표 방식으로 해서 표시를 합니다. 좌표는 이제 전 세계로 수백 조분의 1, 수천 조분의 1로 가로 세로로 쪼개고 1cm나 0.5cm 단위로 쪼개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합니다. 하늘과 밑에 땅 밑 이런 것들도 가로 세로로 쪼개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바닷속도 가능하고 우주도 가능합니다. 이거를 컴퓨터라는 제품 자체, TV라는 제품 자체, 전기자동차다 그러면 그것을 제품 자체에서 드론이다, 비행체다 그러면 제품 자체에서 좌표 방식으로 표시해서 고장난 부분을 정확히 특히 제일 발열 부분, 신호가 속도가 느린다든지 뭔가 원인이 있어서 그 부분이 뭔가 정상 작동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디가 고장 났다라고 자동적으로 표시해 줄 겁니다. 장내에는. 그러면 이게 제일 고장 나기 쉬운 부분을 먼저 자동차다 그러면 그거를 먼저 다 있고 거기에 대해 해당되는 어떤 수행 속도나 수행 능력에 대해서 얘가 떨어졌을 때 바퀴 같은 것이 고장났다 그러면 바퀴 같은 것이 많이 닳았다면 교체 시기를 얘기를 해준다든지 왜 그러냐면 앞으로 자동차가 컴퓨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 기술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내연기관 차라도 할지라도 오쪽 부분에 있어서 약간 다른 부분보다 베어링의 속도가 좀 이렇게 베어링 부분 이상이 생겼든지 타이밍 벨트 이상이 생겼든지 이 부분을 정확히 집어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 처리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데이터 처리로 인해서 가령 이렇게 고장이 잘 나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가까이는 고장이 날 수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고장이 이제 났고 좀 문제가 있는데 가능성이 높은 부품에 대해서 컴퓨터가 가르쳐 줍니다.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나중에는 좀 더 정밀해지겠죠. 어떤 것이 고장 났는지 모든 이렇게 신호 전달 거기서 이렇게 동작을 수행할 때 신호 전달 이렇게 센서가 달렸을지도 몰라죠. 앞으로 미래 자동차는 아마 그렇게 되거나 컴퓨터 미래 어떤 비행체 드론 같은 데는 그게 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센서가 달려 있어서 이쪽 부분에 발열을 체크한다든지 이렇게 수행 속도가 뭔가 느려지거나 이러면 그쪽이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들어가고 지금은 이제 가까이 있는 기술로는 그렇죠. 고장이 날 수 있는 이로 인해서 고장이 났는데 고장이 날 수 있는 것 또는 온도 체크 또는 냄새 체크 냄새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다른 부분 이상 작동 없이 다 체크가 되는데 이쪽 부분이 속도가 느려진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제 기술 고정가 되겠습니다. 가까이는 고장이 날 수 있는 것 이 원인으로 인해서 고장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품들을 열거를 해주는 이런 가장 간단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동차를 앞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고정가 되겠습니다. 그럼 TV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TV도 그럴 수 있습니다. TV도 그럴 수 있고 인터넷
회사다 그러면 밑에 지하 공간에 이렇게 인터넷 선로를 깐다 할지라도 지저분해 발열 이상이든 신호가 속도가 느려지는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쪽 부분을 좌표 방식으로 자기네 제품 묻어놓은 것 그런 것들을 표시하고 뭐 위에다가 전봇대도 설치해놨어도 그쪽을 이렇게 신호가 느려지는 것을 파악하듯이 그렇게 이제 자동차든 컴퓨터든 TV든 다 그런 식으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속도가 느려지는 그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네 스스로 진단하는 방향으로 컴퓨터가 진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CPU 방식, CPU가 됐든 GPU든 어떤 아니면 마더보드, 뭐 그래픽 보드, 하드 디스크 이런 저장 장치, 컴퓨터로 가서는 이런 저장 장치 이게 이제 반도체다 그러면 가로 세로로 수없이 쪼개요. 이게 GPU다 그럽시다. GPU나 CPU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쪼개서 하나하나 좌표 숫자로 표시할 수 있습니까? 나노 단위로도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걔가 여기서 동작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CPU 자체가 어떤 작업을 수행한다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죠. GPU도 그렇고 마더보드도 이렇게 가로세로 쪼개가지고 정확하게 좌표 방식을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요. 하드 디스크도 저장 공간이 좌표 방식으로 가로세로로 쪼개갖고 정확한 저장이 가능하고 정보 입출력을 이렇게 가능하게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모든 기판, 전적인 모든 기판에 있어서도 제가 절연 구조를 가져야 된다 그랬죠. 컴퓨터다 그러면 모든 전 세계 모든 기판 부분 거기에서 전류가 금속 부분에 다 있다면 전류가 흘러서 여기서 발열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 기판이 문제가 생기겠죠. 오작동이. 그래서 과전류 같은 게 생기면 차단시키면 되는데 그렇지 미세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미세하게 있었을 때는 이거 차단 조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건데 전 세계 모든 뭐 컴퓨터다 그러면 마더보드 뭐 되게든 아니면 그래픽 보드 이런 하드 디스크 이런 데 절연 구조를 갖는 거예요. 얇게 들어가야죠. 바닥으로부터 차가운 기운이 올라와서 컴퓨터 밑바닥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렇죠. 그쪽에 이렇게 냉기를 만들어줘서 식혀주는 공기이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 만들면 보온 효과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절연 구조를 얇게라도 가져가주면 미세 전류로부터 내장 사운드가 잡음이 생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에서 아마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파워 서플라이를 조금 금속 부분에 전기가 흐르더라도 금속 부분 컴퓨터 케이스로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절연 장치를 마련하거나 컴퓨터 케이스 전체를 안으로 절연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기판 부분 운영체제 운영을 다니는 기판에 이렇게 절연 구조를 갖거나 또는 그 주요한 부품들에게 이렇게 바닥이나 어디나 절연 구조를 가져서 미세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서 봐주기 좀 합시다. 앞으로는 CPU가 됐든 GPU가 됐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체 공간 내를 좌표로 인식을 하고요. 정확하게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또는 저장도 잘 되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더보드, 그래픽 보드, CPU, GPU, 하드 디스크, 그다음에 휴대폰 안에서도 스마트폰 안에서도 그렇죠. 좌표 방식으로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동작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거죠. 그것을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그다음에 자동차다, 로봇이다, 그다음에 뭐 TV다 이렇게 됐을 때도 위성조차도 좌표 방식으로 표시해서 위성 구조, 위성을 움직이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가까이는 뭐 기판 정도가 되겠죠. 기판도 좌표 방식으로 움직이면 훨씬 효율이 빨라집니다. 기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성 부품들을 좌표 방식으로 인식하고 정확히 명령을 수행하고 빨라지게 됩니다. 작업 속도도 정확해지고 고장이 나는 부분도 발열 나는 부분도 실시간으로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컴퓨터다 그러면 적어도 발열 정도는 표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표시해 가지고 윈도우에서 그런 서비스를 해주면 윈도우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어디서 해주든 간에 컴퓨터의 발열을 체크를 해주는 그런 센서가 있으면 좋죠. 근데 윈도우가 그거를 갖다가 원래 이제 이런 다른 방식으로 속도가 저하되는 것을 봐가지고 그래서 어디서 병목 현상이 생겼다. 그래서 그런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줄 수 있는 진단 서비스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어쨌든 간에 CPU가 됐든 GPU가 됐든 가로 세로로 내부를 쪼개서 나노 단위로도 가능. 어떻게 그걸로 작업을 수행하거나 메인보드, 그래픽보드, 그다음에 모든 형태의 기판, 로봇과 산업 공작기계, 그다음에 중장비, 전기자동차, 모든 자동차, 기판이 들어가는 모든 곳, A사 레이더, 군사 무기들의 가로 세로로 쪼개서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움직이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죠. 저장도 그렇게 합니다. 저장을 할 때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뭐 100만 개까지도 쪼갤 수 있어요. 작은 단위로 쪼개서 한 군데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저장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은 비밀 저장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같은 파일명을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서로 다른 파일명을 이거 같은 파일이지만은 그 컴퓨터는 특별 저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비밀 저장을 하는데 그 부분을 10가지 파일명으로 분할해서 하면 그 컴퓨터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 저장이라는 일상적인 저장은 그냥 일상 저장으로 하고 비밀스럽게 저장해야 될 부분들은 특별 저장이라는 것을 코너를 통해서 해서 적어도 내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가 들어와서 이걸 열어볼 수 없도록 그거는 이제 열어볼 수 없게 만들어줘야죠. 그 저장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다른 컴퓨터가 아무리 해킹을 한데도 이렇게 열어볼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 방식의 저장. 그다음에 이렇게 또 쓰고 또 이게 반도체다 그러면 저장 장치다 그러면 여기서 회선 이게 뭐 구리회선이 됐든 광신호가 됐든 이렇게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통신회로예요. 통신선 정보의 도로 숫자를 많이 합니다. 이거 광섬유가 될 수도 있고 이것도 사람이 이 도로에서 막히면 저 도로 타듯이 사다리 방식으로 옆 도로를 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설계하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정보를 사방을 분산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쪽에 막히면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정보를 사진이나 동영상 한 일상적으로는 10,000개나 뭐 회사 마음이죠. 몇천 개 단위로 쪼개갖고 작은 파일로 하면은 이렇게 정보의 통로가 많은데 정보선에 이렇게 통로가 많을 때 발열 문제가 없게 됩니다. 발열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장 방식도 이제 이렇게 여기 특정 지점에 저장을 해야 되지만 여러 군데 저장을 한다면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되죠. 거기서 병목 현상도 사라지게 됩니다. 한꺼번에 저장을 하려고 그냥 이 한 도로만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대용량 정보 엄청 느려지겠죠. 속도가.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발열도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그거보다는 이런 방식이 낫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장 방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촘촘하게 가로 세로로 쪼개서 나노 단위로 해서 정확히 그 지점을 저장을 한다면 보다 촘촘한 저장 그리고 저장 밀도가 엄청 높아지는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좌표 방식으로 해서 컴퓨터든 뭐 모든 형태의 기판이 됐든 이렇게 움직이신다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또 비행체, 배, 모든 어떤 산업 공작기계, 슈퍼컴퓨터 이런 것들이 CPU, GPU, 메인보드, 그래픽보드,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 모든 것이 좌표 방식으로 움직일 것이고 인터넷 업체 또는 어떤 그 이동통신 업체들도 좌표 방식으로 할 겁니다. 위성통신이나 이동통신 업체 좌표 방식으로 정확히 그 지점에 정확히 전파를 보내고 전파를 송수신할 거고 자기의 어떤 지하에 묻어놓거나 위에 이렇게 상층부에 만들어 놓은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정확히 좌표를 신호가 느려지는 지점이 있잖아요. 좌표를 표시해서 그걸 정확히 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고장 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미리 가서 고장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가서 선을 봐서 고장이 나서 크게 돈을 날리는 그런 것도 위헌에 막을 수도 있습니다. 발열을 체크하는 센서를 달아놓으면 그래서 좀 더 그것도 효율적으로 좌표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상하수 위치 또는 가스관 위치, 인터넷 어떤 인터넷 장비를 매설한 위치
한전에서 전기를 매설한 위치를 땅속까지 정확히 좌표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 구조를 도덕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도 그것도 좌표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스마트폰도 그 내부 안에서 스마트폰의 기판 안에서 좌표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고, 이런 사진 촬영을 할 때도 CCTV도 좌표 방식으로 찍습니다. 가로 세로로 쪼개가지고 사람의 면적, 체중을, 키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좌표 방식의 CCTV는 제 방식입니다. 망원 카메라, 일반 먹이에서 스마트폰 안에서 카메라 찍을 때도 좌표 방식으로 찍으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주행 차량 또는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드론 또는 비행체에서 좌표 방식으로 해서 공간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어떤 움직임, 차량의 움직임, 이렇게 이동 속도를 좌표 방식으로 어느 지점에 도착할 거라는 것 하고, 나는 방어 기동을 한다든지 전투기로 얘기를 하자면 전파를 미리 쏴서 상대방의 이렇게 이동 속도를 방향을 이해하고, 나는 그 공격을 요격 무기로 공격을 하거나 내가 회피 기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표 방식은 보다 정확해지겠죠. 세상이 보다 정확해질 겁니다.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않은 것의 차이,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앞으로 진행이 되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원시 문명과 최첨단 과학 문명으로 가는 그런 초입, 이 정도 되겠습니다. 좌표 방식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만들 것입니다. 팬티 하나에 구멍 들어가고 전 세계에 이렇게 특허났듯이 이 단순한 좌표 방식은 GPS를 대신해서, GPS는 뭐 그런 것 컴퓨터 내부 안에 좌표를 하지 반도체 내부 안에 좌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모든 어떤 내비게이션도 좌표 방식으로 표시될 거고, 그다음에 맵 지도 이런 것을 전부 다 좌표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건물의 위치, 그러면 특정 핫플레이스나 뭐 건물의 위치를 지번이 아니라 좌표로 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쪽 지번을 몰라도 좌표 방식만 알면은 전 세계 어디나 그쪽을 여행을 가더라도 좌표 방식을 내가 휴대폰에 입력하거나 이렇게 하면 상대방 국가에서 상대방 국가의 사람에게 물어보면 자기가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그쪽을 가르쳐줍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제 방식이 어떤 여행자 서비스, 전 세계를 이제 좌표 방식으로 표시하고, 그래서 로드뷰 방식으로 해가지고 상점 안에까지도 로드뷰, 이마트다, 롯데마트다, 그러면 로드뷰를 거기 확대해갖고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매장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고, 거기서 클릭을 하면 물건까지 주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로드뷰를 확대를 해서 매장 안에까지 등록을 한 매장만 가능하겠죠. 이마트, 롯데마트 뭐 이런데, 해외 어떤 관광지 같은데도 이렇게 관광지를 이렇게 찍어서 동영상 올리는 거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도 간판을 누르면 번역도 되고, 그 상점에 이렇게 노드뷰에 이제 등록된 데 오시면 들어가서 그 물건을 클릭을 하면 해외 직구도 가능하고, 여기서 구경도 가능하고, 이런 서비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재밌습니다. 되겠습니다. 근데 그 특정 지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프로그램상 여행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어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려는데 그 나라에 가보지 않고도 로드뷰를 통해서 얘네다가 아바타가 있어갖고 또박또박 걸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 체크도 할 수 있고, 지하철, 택시, 버스에 타는 것을 직접 아바타가 대신 타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쪽 핫플레이스에 딱 들어가고, 핫플레이스 들어가서 물건도 살 수 있고, 이런, 그러면 전 세계를 일일이 돌아보지 않아도 전 세계를 다 여기서 컴퓨터를 통해서 여행할 수도 있어요. 전 세계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극소수겠죠. 그렇게 해서 여행 서비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남의 기술 구조를 모르고 하지 마세요. 국제 언어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언어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전 세계를 4678번 어디로 가십니까? 그럼 6628번. 그 다음에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7400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언어를 숫자로 다 공통으로 해서 공통 언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이다 그러면 다른 특정 대기업이다 그러면 그걸 같은 숫자라도 다른 의미로 저장을 해 놓을 수 있어요. 비밀 저장으로.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컴퓨터의 언어가 될 수 있어요. 컴퓨터는 이제 문자로 저장을 안 하고 숫자로 저장하겠죠.
그래서 이런 컴퓨터 저장 공간도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추격 단어는 마찬가지니까 그것이 이제 인간의 언어도 된다는 거죠. 여행자가 어디서 갔을 때 이 번호만 딱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곧바로 번역이 돼가지고 그래서 휴대폰을 통해서 말을 해준다거나 번호만 누르면 되잖아요. 그죠? 몰라도 내가 그 언어를 몰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푸시 누르면 그쪽에서 이 번호 자기 휴대폰도 찍어보고 이거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 서비스를 하는 것은 제 기술 구조입니다. 국제 언어를 숫자로 만드는 거죠. 이것도 제 방식입니다. 그럼 팬티에다 구멍 뚫어놓고 전 세계에 특화놨습니다. 이것도 획기적인 이런 방식이라는 것을 제 기술은 너무 단순하죠. 그래도 돈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존에 없었으니까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이런 기술을 발표하는 겁니다. 기술의 가치가 없다면 아무리 해도 그렇죠. 이거를 거들떠도 안 보겠죠. 어쨌든 남의 기술을 함부로 도둑질해서 사용하지 맙시다. 그리고 뭐 상품화 시키지 마. 그건 죄악 아닙니까? 범죄. 미국에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던데. 어쨌든 간에 모든 스타트업이 뭐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 적국이다 그러면 스타트업 그런 식으로 다 회해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기술 도용해서 다 죽여버리면 그 나라 10년 후에 망하겠다. 그렇지. 새싹들이 기업의 새싹들이 돋아나갖고 그 나라 경제를 이끌어야 되는데 경쟁에서 뒤처지는 구형 기술로만 싸우면 질 수밖에 없죠. 스타트업 죽이지 맙시다. 남의 지적재산권 함부로 죽이지 맙시다. 이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게 지적재산권이 안 지켜지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문제가 좀 큰 것 같다고. 내 기술이 그대로 YTN 정보 입김이 관련된 YTN에 그대로 나오고 말이죠. 참 문제가 크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카이스트, 보안공대, 그 다음에 과학기술원, 과학기술협회, 직접재산권협회, 그 다음에 주한미대사관, 미군활동보도원, 그 다음에 뭐 오스트라 관광청, 뭐 기타 다른 데도 다른 나라 정보기관도 있어요.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노동청, 노동부죠. 노동청이 아니고 노동부, 그 다음에 이런 뭐 방산기업들 하나 같은데 방산기업들이 광고를 냈었어요. 그다음에 LG그룹, 현대기아차그룹 이런데 큰데 기업들도 많이 광고를 냈고요. 서울시라든지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광고를 오랫동안 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경찰청도 오랫동안 광고를 냈었고요. 남의 기술을 페이스북에 외국 회원들 5,00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이렇게 유튜브 주소를 써놨습니다. 거기다가 기술을 이제 동영상과 문서로 남겨놨습니다. 주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술이 똑같은 기술이 왜 YTN에 자꾸 보도가 되는지. 플라스틱 창문 얘기하니까 플라스틱 창문 나오고 여기서 이게 뭡니까? 누전 수치를 달작을 했더니 곧바로 나오고 여기다 물통을 달작을 했더니 기계적인 전개적인 장치 없이도 수압이 세진다 그랬더니 NS 홈쇼핑 현대모에서도 곧바로 나오고 플라스틱 창문도 곧바로 이렇게 YTN에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으로 소송이 어렵고요. 저런 기술을 사신 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거라. 그때 동영상이 이게 다 유튜브에 게시가 돼 있습니다. 내 기술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은 이제 방송을 통해 구체적인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죠. 핵심 넣어오니까 그 부분까지도 제가 제 기술이니까 미리 다 얘기했습니다. 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어떤 기업도 그것은 안 됩니다.